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는 마라톤맨 이봉주입니다. 제가 연초에 생활형 숙박시설 주의하라는 주제로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문의 전화가 심심치 않게 오고 있어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할 목차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의 및 탄생 배경, 생활형 숙박시설이 왜 인기를 끌었는지, 그런데 현재 어떤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더도덜도 아닌 숙박시설입니다. 호텔과 모텔에 취사시설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00년대 초반 호텔보다 저렴한 요금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장기 투숙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었던 상품인데요. 호텔업계의 반발로 공급 중단 및 폐업 위기까지 갔다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2013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를 끈 이유는 주거시설에 집중된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왜곡 홍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받을 때 청약 통장이나 가점도 불효하고 전매 제한이나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없습니다. 또 공급자 측면에서도 주차장 건립 의무는 아파트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학교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한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준주택처럼 홍보 및 분양이 이루어져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그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투자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본질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영업시설입니다. 주인이라도 주택용 사용은 불가합니다. 숙박업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업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시가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치명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 앞으로는 분양 시에 이행강제금과 형벌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진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확인서 내용입니다. 숙박업으로 신고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숙박업 신고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월 22일 서울시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피해 주의라는 제목의 공문서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 채, 두 채씩 분양받은 개인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하고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해당 지역의 숙박업 객실 가동률 및 수익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양 조건에 운영위탁사가 선정되어 있는지 또 운영위탁사의 운영 능력이나 재무 능력도 건전한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
위탁 운영이 부실해서 분양받은 물건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든지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숙박시설과 일반 주택은 허가 기준과 땅의 용도부터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진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참고사항입니다. 서울시 공문에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1의 2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영업자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담보 서류가 개인에게는 발급이 안 되고 운영위탁사에게만 발급이 된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보험회사에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하는 마라톤맨입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 됩니다. 마지막 화면 오른쪽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구독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